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유목민족사 청나라의 역사 4부입니다. 1626년 누르하치의 8번째 아들 홍타이지가 8기의 다른 기주들 호쇼의 버일러들을 제치고 본인만의 독재 권력을 구축한 뒤 후금의 2대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8기 중 2기를 직할로 삼았던 아버지 누르하치보다 홍타이지는 1개 더 많은 3기를 직할로 삼았죠. 안정적인 독재 권력을 다진 홍타이지는 이제 다시 명나라 전선에 집중하기로 했는데 아버지 누르하치가 영원성에서 싸우다 졌죠. 홍타이지는 조금 더 신중해지기로 합니다. 명나라와 싸우기 전에 후금의 여진족 양 옆으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몽골과 조선이었죠. 몽골과 조선에 대한 결말을 맺지 않은 채 명나라와 싸움에 전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홍타이지가 손을 본 건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에는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쫓겨난 뒤로 집권한 서인 정권이 여진족의 후금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1627년 홍타이지는 아민을 조선에 보내 조선을 침략하게 합니다. 이 전쟁이 정묘호란인데요. 아민의 후금군은 단 2개월 만에 황해도까지 내려가고 조선 조정을 압박해 강화 협상을 맺도록 합니다. 양측이 강화를 체결해 아민의 후금군대가 철병하는 대신 후금과 조선은 형제국이 되며 처음에 후금은 조선에게 같이 명나라를 칠 것을 요구했으나 조선 정부가 그건 차마 안 된다고 해서 조선은 명나라를 적대하지는 않되 명나라를 도와주지도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봅니다. 강화를 맺는 과정에서 예전에 사르우 전투에서 항복했던 강홍립이 조선으로 돌아와 중재를 많이 해줍니다. 정묘호란 이후 곧장 홍타이지는 아버지 누르하치가 끝내지 못한 영원성으로 쳐들어갔으나 이번에도 원숭안의 수성전에 막혀 영원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조선과의 문제를 해결한 홍타이지는 이제 몽골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몽골의 대칸은 링단칸이었습니다. 명나라의 역사 시리즈를 정주행하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잠깐 원나라 이후 몽골의 역사를 개괄해보겠습니다. 원나라는 중국에서 쫓겨난 뒤로 북원이라는 이름으로 짧게 이어졌지만 예수데르 칸부터 이 쿠빌라이 칸기 직계가 끊기면서 황제직을 포기, 다시 몽골이라는 이름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몽골의 대칸은 징기스칸의 후예들, 그러니까 보르지기트 부족 출신들을 세습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오이라트 부족이 부상을 하더니 오이라트 출신의 에센타이씨가 몽골의 대칸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몽골 사회를 주도했으나 에센타이씨가 직접 몽골의 대칸으로 등극하자 이에 보르지기트 부족들이 똘똘 뭉쳐 에센칸을 몰아내고 다얀칸부터 다시 보르지기트의 대칸직을 사수했습니다. 다얀칸은 통일한 몽골 초원을 조직적으로 다스리고자 좌익 3개, 우익 3개, 총 6개의 만호로 나누고 각 만호장을 자신의 아들로 임명해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칸이 가장 정상에 있고 그 아래로 6개의 만호장이 있는 건데요. 6개 중에서 호우부트 귀화성의 만호장이었던 알탕칸이 다시금 그 대칸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본인이 몽골 사회를 주도하려고 했으나 알타칸 사후 몽골은 다시 쇠락하였는데 이를 그나마 회복시켜놓은 대칸이 링단칸이었습니다. 링단칸은 대칸의 중앙 집권화를 위해 여러 개혁들을 펼치고 명나라와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노력을 펼쳤습니다만 이미 몽골족 내부에서는 좌익 3만호장과 우익 3만호장들이 친 링단칸이냐 반 링단칸이냐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었고 그 외 몽골의 타 부족들도 보르지기트 부족 대칸에 등을 돌리는 등 링단칸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나마 링단칸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우익 3만호장과 힘을 합치고자 수도를 동몽골 쪽으로 옮기는데 이렇게 몽골의 동쪽으로 오면은 만주와 가까워지기 때문에 후금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링단칸은 후금과도 싸웠고 몽골 내 반 링단칸 부족들은 또 후금 쪽에 붙습니다. 이렇게 유목초원지대에서 다이나믹하고 복잡한 전투가 이어지던 중 1629년에 이 아시아의 대기근이 일어났었습니다. 후금의 여진족들이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렸습니다. 싸움은 고사하고 당장 오늘 살아남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홍타이지는 당장의 영원성을 뚫고 만리장성 이남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식량 확보를 위해 원숭안 모르게 몽골 초원을 경유해 크게 돌아서 이 만리장성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1629년 10월경 홍타이지의 군사들은 만리장성 셋길을 찾아내 들어왔으며 무려 베이징 코앞까지 진격하는데 너무나도 당황한 원숭아는 부랴부랴 정예병 몇천 정도 차출해서 베이징으로 가 홍타이지의 공격을 막아내긴 막아냅니다. 홍타이지도 몽골 초원을 크게 우회해서 들어온 거라 이 보급선에 문제가 있었고 아직 링단칸의 몽골 부족들도 있었으며 이미 충분한 약탈을 해놓은 상태여서 더 큰 싸움을 일으키지 않고 돌아갔던 거죠. 그러나 홍타이지의 후금군이 베이징 코앞까지 오는 동안
원숭안이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가 원숭안의 공적을 질투하고 벼르던 명나라 신하들이 원숭안과 명나라 황제를 이간질했고, 결정적으로 홍타이지 쪽에서 사실 우리가 원숭안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자 1630년 명나라 황제 숭정제는 명나라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원숭안을 처형시킵니다.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었던 원숭안이 제거되자 홍타이지는 이제 몽골 쪽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몽골의 링단칸과 후금의 홍타이지가 격렬하게 싸웠으나 링단칸은 몽골 내 친후금 부족들과 싸우는 게 쉽지 않았고 1634년 홍타이지는 몽골의 수도였던 차하르를 점령합니다. 링단칸은 오르도스로 도주하던 중 병사하고 말았고 1635년 링단칸의 가족들은 홍타이지에게 항복하며 귀순합니다. 이로써 몽골의 대칸은 끝이 났고 한때 전설이었던 징기스칸의 후예 그 가족들이 지금 홍타이지에게로 귀순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홍타이지의 후금은 여진족만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홍타이지는 유목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대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나라는 이 여진족만을 지칭하는 어감이 있기에 홍타이지는 이제 여진족이 아닌 그들의 민족을 만주족이라 부르고 1636년 금나라의 국호도 청나라로 바꿉니다. 그들 발음대로 다이친 구른이죠. 홍타이지가 청나라의 황제로 새로 지위식을 가지자 홍타이지는 용골대와 마부대를 조선의 사신으로 보내서 조선 정부도 홍타이지의 황제 등극에 동참하라고 요구해옵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 입장은 황제는 명나라 황제 한 명이라 동참할 수 없으며 용골대가 가져온 공식 서한 역시 조선의 관례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홍타이지의 편지를 아예 인조에게 올리지도 않습니다. 화가 난 용골대는 인조를 보지도 않은 채 그냥 돌아가고, 이들이 돌아가자 인조는 척화선언, 즉 앞으로 청나라를 배척하고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분노한 홍타이지는 용골대에게 3만의 병력을 주어 조선을 재침하게 하니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단 2주 만에 한양까지 함락되었고 인조와 조정은 남한산성에 들어가 항전합니다. 1637년 홍타이지가 직접 조선으로 친정을 왔고 남한산성에서 눈물겨운 47일의 항전 끝에 인조는 항복하기로 결정, 홍타이지 앞에서 309 고두레라는 굴욕적인 항복의식을 거치죠. 병자호란으로 청나라는 조선을 완벽하게 굴복시켜 놓습니다. 홍타이지는 이 8기 몽골과 8기 한군을 또 따로 조직하기도 합니다. 8기 몽골은 말 그대로 몽골로 구성된 특수부대, 이 8기 한군은 중국인 한족으로 구성된 특수부대였습니다. 8기 몽골과 8기 한군은 기본적으로 몽골 출신과 한인 출신이었지만 이 홍타이지 때 공식적인 8기군은 구성원의 출신이 훨씬 다양하고 복잡했습니다. 만주족, 몽골족, 한족이 뒤섞여 있었을 뿐 아니라 조선인, 위구르, 무슬림, 티베트인까지 편성되어 있었죠. 하지만 만주족이 중국인 한족에게 월등히 떨어지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행정력입니다. 실으나 저으나 역사적으로 거대한 국가를 운영해왔던 중국인, 한족들의 행정력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이 홍타이지가 한족들을 관료로 등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홍타이지가 한족들을 우대한 것처럼 보이죠?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홍타이지가 타민족들에게 관대하긴 했지만 한족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박했습니다. 누르하치 때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살게 하는 만한 동거 정책을 실시했다가 극심한 분란으로 혼란스러웠거든요. 홍타이지는 요 동네 한족과 만주족의 거주 지역을 철저하게 분리했고 8기군 내에서 만주족과 한족은 엄청난 차별이 있었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홍타이지는 몇 년간 만리장성 일대를 대규모로 약탈하고 만리장성 입건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도 홍타이지의 청나라군을 어떻게든 막아야 했는데 하필 1639년 명나라 내부에서 농민 반란이 연이어 터져 나옵니다. 명나라 황제 숭정제는 홍숭주를 통해 농민 반란을 강경하게 진압했는데 이후 숭정제는 홍숭주를 요동 방면으로 보내 홍타이지의 청나라를 막게 했습니다. 1642년 홍숭주는 13만 대군으로 만리장성 바로 앞에 이 송산과 금주에서 싸웠으나 13만 중 6만 가량의 병사를 잃습니다. 이 전투가 송산 전투입니다. 이로써 명나라는 사실상 모든 전력을 잃어버리게 됐죠. 홍숭주는 홍타이지에게 투항합니다. 이제 만리장성만 뚫으면 되는데 하필 홍타이지가 최후의 일격을 남겨놓고 1643년 사망합니다. 홍타이지 사후 유력한 후계는 홍타이지의 장남 호오거와 홍타이지의 동생 도르곤이었습니다. 도르곤의 힘이 조금 더 셌는데 이 다른 부족장들이 괜한 내분으로 청나라의 국력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며 둘 모두 황제로 추대하지 않고 홍타이지의 9번째 아들을 3대 황제로 옹립하되 도르곤이 섭정을 맡는다는 조건으로 홍타이지의 9번째 아들이 5살의 나이로 3대 황제 순치제로 등극했습니다.
아무리 황제가 어려도 도르고는 유능한 섭정자였고 충분히 명나라와 마지막 전쟁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죠. 그런데 예상 외에 유능한 인재가 명나라 쪽에 있었습니다. 만리장성 동쪽 끝 산해관을 지키던 오삼계였죠. 오삼계가 이 산해관을 우주 방어하고 나서니 오삼계의 산해관을 뚫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644년 또 예상 외의 사건이 터지니 명나라에서 다시 일어난 농민반란 이자성의 난이 성공하여 명나라의 수도 자금성을 함락하고 명나라 왕제 숭정제가 자금성 뒷산에 목을 매 죽으면서 명나라가 멸망하고 만 겁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5부에서 찾아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